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은 과학이다라는 책이에요. 행복은 과학이다. 네,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행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왜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뇌와 그런 호르몬의 변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이해하기 쉽게, 읽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읽기 쉽게 우리의 몸을 이해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왜 행복을 연습해야 하고 그런데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곰별이네 님이라고 있어요. 그 제가 그분의 채널을 구독하고도 있고 그분도 제 채널을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이 힘들 때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마음이 힘든 부분이나 그런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과학적으로 책 제목에 행복은 과학이다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손현정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서울에서 태어나긴 하셨는데 공부는 독일에서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메넨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독일 암연구소, 그리고 데더 카이스트 등 유수 연구소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라이프 코치, 비즈니스 코치를 하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정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왜 행복을 연습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런 두려움이나 화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은요,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화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모든 화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리고 파트 두 번째에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진다. 이 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분이시라면 정말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요. 그리고 이 책과 그런 그릿이라는 책, 회복 탄력성,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행복은 그것을 연습하는 자의 것이다. 행복은 그것을 연습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화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편도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어느 부분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기관이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그런 수집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시상이래요. 뇌의 그 안쪽에 있는 시상인데 제일 중앙에 있는 시상인데 그 시상에서 그 앞 이마의 그 바로 뒷부분에 있는 그 뇌 부분이 뭐냐면 두뇌 사령부가 있대요. 그 부분에 이마 앞 바로 뒤에 두뇌 사령부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면 그 부분을 주로 가고 그 외에 일부분이 편도체라는 부분으로 간대요. 편도체가 어디 있냐면 이 귀 뒤쪽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 감각에서 느끼는 뭐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으로 뭐 귀로 들리는 그런 뭐 오감 있죠. 우리가 맛보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오감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시상으로 오면 그것을 일부는 두뇌 사령부, 일부는 편도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은 감정의 뇌의 한 부분이에요. 감정을 느끼는 뇌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편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주 정말 오랜 그런 과거에는 우리가 뭐 동물의 위협을 받고 그럴 때 그것을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 어떤 데서 두려움을 느끼느냐?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활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지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리고 뭐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들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이 체크하는 것이 편도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도체가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면 또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가 되면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것을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제가 느끼는 그런 불안감, 걱정들 그런 것에 집중하게끔 그것을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그래서 다른 좋은 것이 와도 내가 여기에만 막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사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막 하면 이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신대요.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뭐 맹장이 터지거나 그러면 맹장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안 좋은 감정만 일으키고 안 좋은 감정을 더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게 만들어주니까 없애버리면 안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근데 그거는 안 된대요. 왜냐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나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고 뭐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위협하고 해도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편도체가 없으면, 편도체가 그 기능이, 내 기능이 없으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도 못 느끼고 위협감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편도체가 하는 일이 막 이제 활성화가 안 좋은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막 활성화를 시키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게 돼서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화를 내게끔 만든다는 거죠.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고 불안감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폭발하잖아요. 그럼 화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인데도 막 크게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편도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화를 자주 내게 되고 사소한 일인데도 화를 내게 되고 제어를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화를 삭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혼자 있는 거, 나가서 혼자 있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가서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책을 하거나 항상 보면 산책이 좋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요. 공원 산책이나 육체에서 활동, 운동 그런 활동들 그러한 것들이 좋고요. 깊은 심호흡을 권하는데요. 이런 깊은 심호흡은 내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고 내 그런 감정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 뒤에도 명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이 참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화가 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뭐 먹는 걸로 풀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막 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몰입해 있어서 모르는데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현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기르는 것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스트레스가 안 올 수는 없어요. 항상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내 생각에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편도체 활성이 많이 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그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좋은 것들을 차단을 시키잖아요. 내 생각에 그런 넓이를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전환해야지만 내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다른 부분도 볼 수 있고 좋은 부분도 볼 수 있고 하는데 내 시야를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빨리 전환하는 그러한 연습을,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런 훈련들을 자꾸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에 대해서 이 뒤에 쪽에도 또 나오는데 그러한 습관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들이 왔을 때 빨리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려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거울 누런이라는 말이에요. 거울 누런이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뭐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즐거움을 해서 막 기분 좋게 하면 상대방도 그것이 전달이 돼서 내 감정이 전달이 돼서 상대방도 기분 좋게 내가 막 슬픈 일이 있어서 울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것이 감정이 전달이 돼서 상대방도 같이 슬퍼하고 마음 무거워하고 막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잖아요. 공유를 하잖아요. 감정을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거울 누런이라는 법칙인데요. 이 거울 누런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끼고 내가 하나의 객체이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 누런의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막 슬픈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나도 그걸 보면서 울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상대방이 좋은 것을, 그러니까 즐겁고 막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즐거워지고 좋은 기분을, 행복한 기분을 많이 자주 느끼게 되죠. 그런데 내 주변에 막 툴툴거리고 불만만 이야기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왠지 가라앉고 그런 감정들을, 그리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행복하고 즐겁고 밝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라고, 그 사람들 옆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것이 전달이 돼서 나도 행복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그 중에는 나를 평화롭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모든 환경에서 나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옳다고 싸우는 대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썩은 사과를 쥐고 있으면 내 손도 썩는다는 말이 있다. 불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불행해진다. 남을 헐뜯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와 같아진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열정이 가득 찬 사람, 사랑과 감사를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네. 이런 것처럼 어떤 화나는 사람을 자주 화를 내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만 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화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 감정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환경은 절대로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마인드 컨트롤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휩싸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환경도 중요하고 내가 그러한 노력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만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해주고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